충격, 과거의 실화, 김연경이 배구를 포기하고 싶은 진짜 이유.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연경의 대활약으로 흥국생명이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했다. 김연경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그녀에게 배구란 무엇이냐고. 그러자 돌아온 건 뻔한 답변, 삶이에요. 쉬더라도 배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삶에서 배구가 떠나갈 수는 없어요. 은퇴를 하더라도 배구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구는 계속 제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뻔하지 않았다. 2020에서 2021 도드람 V 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는 김연경이 대활약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에게 돌아갔다. 역대 V리그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에 승리한 팀은 100%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김연경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연경은 양 팀 가운데 가장 많은 29점을 기록했다. 공격 성공률은 무려 60%, 기업은행의 외국인 공격수 라자레버보다 앞선 기록이었다. 여기에 새로 합류한 외국인 공격수 브루나가 19점으로 지원 사격했다. 박미희 감독이 킥플레이어로 뽑은 라이트 김미연도 고비처의 서부 득점 1점을 포함해 9점을 올리며 뒤를 바쳤다. 반면 기업은행은 흥국생명에서 이적한 세터 조송화가 컨디션 남조를 보이며 풀세트를 소화하지 못해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라자레버가 홀로 힘을 냈으나 뒤를 받쳐야 할 김희진 7점, 김수지 6점, 육서연 9점 등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여자부 포스트 시즌 통산 세 번째로 500득점을 달성한 김연경은 공격뿐만 아니라 디그도 13개를 기록하면서 공수에서 군계일학의 활약을 선보였다. 흥국의 외국인 공격수 브루나는 19점을 올리긴 했으나 범실이 13개에 달해 박미희 감독에게 숙제를 안겨줬다. 배구계의 메시라고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배구 여제 김연경. 그런 그녀도 배구를 시작하게 된 데에 거창한 이유 같은 건 없었다. 배구를 시작하게 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4학년 큰 언니가 배구를 하고 있었다. 언니를 따라다니며 구경도 하고 공도 주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배구가 하고 싶었다. 그렇게 배구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지금 그녀 키는 191cm. 어렸을 때는 정말 키가 작았다. 처음 포지션은 세터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세터를 했었는데 키가 작아서 경기는 잘못 뛰었죠. 그러다 갑자기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리시브를 전담하는 라이트 공격수도 하다가 레프트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리시브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세터도 보고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경기는 여전히 많이 못 뛰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키가 커야 하는 센터 자리를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에 불려다녔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한 번은 3학년 언니가 다친 거예요. 리시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뛰게 됐죠. 그렇게 1학년 말쯤 자리를 잡고 지내다 보니 키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15에서 20cm가 크더라고요. 김연경의 말이다. 자라난 키만큼 배구 인생도 활짝 피기 시작했다. 2004년 제12회 아시아 청소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 대표팀에 발탁되며 생애 첫 국가대표라는 영광을 안았다. 이후 제국의 세계 유스 선수권 대회에서 활약하며 점차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고2년이던 그녀에게 여자 배구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국내 배구계는 프로 출범을 선언한 뒤였다. 팬들과 매체들 관심을 끌어줄 새로운 스타가 필요했고 때마침 대형 유망주 김연경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여자 배구는 꼴찌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즌 최하위를 차지한 팀이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얻기 때문이었다. 1순위로는 김연경이 일찌감치 낙점된 상황이었다. 이후 한국배구연맹은 드래프트 제도를 손질했다. 유리한 드래프트 순번을 차지하려 고의로 패배하는 경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확률 추첨 제도를 도입했다. 꼴찌를 차지하며 행운의 주인공이 된 건 흥국생명이었다. 2005-2006 시즌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품에 안았다. 여제를 잡은 흥국생명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한 해 먼저 프로에 입단한 황현주와 함께 든든한 좌우 쌍포를 갖추며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예상대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김연경은 신인으로서 이례적으로 신인왕뿐만 아니라 정규 시즌과 챔피언 결정전 MVP를 휩쓸었다. 그녀 역시 신인이 신인상과 MVP를 수상한 경우는 저밖에 없어요라며 웃어 보였다.
왜 모든 구단이 이토록 자신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다. 작은 키로 한때 배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그녀. 하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그녀가 있을 수 있었다. 여러 포지션을 경험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 리시브하는 것도 그때 리시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키가 컸던 애들은 선생님이 리시브를 안 시켜요. 공격하고 블로킹만 해요. 그러다 보니 리시브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쪽 선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키가 크면서도 안정적 리시브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선수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죠. 김연경의 말이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선수가 코트에 안겨준 충격은 컸다. 그리고 한국배구연맹은 남자부에 이어 2006-2007 시즌부터 여자부에도 외국인 선수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부터 김연경은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을 꾸게 됐다. 외국인 선수들과 같이 뛰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해외에 나가서 뛰지 못할까? 그리고 국가대표로 해외에 한 번씩 가게 되면 다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국 선수들만 아무도 모르고 구석에 있는 느낌을 받았죠.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해외에 못 나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해외 리그에 조금씩 관심이 생겼어요. 나도 좋은 리그에서 좋은 선수들과 뛰고 싶다는 꿈을 꿨죠.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꿈은 곧 현실이 됐다. 김연경은 2009년 5월 17일 소속팀인 흥국생명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여자 배구 팀 JT 머베라스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김연경의 해외 진출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기존 선수들의 무시와 텃세를 감내해야 했다. 김연경은 제 선택에 후회하기도 했어요. 일본 애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텃세도 많이 부렸죠. 한국이 일본에는 조금 약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 선수인데 자기네한테도 지는 나라에서 온 선수라고 하니까 못 믿어왔겠죠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래도 제가 잘하니 나중에는 인정해주더라고 요라며 웃었다.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얻은 것 또한 있었다. 일본 개인 운동을 많이 해요. 다른 팀들은 팀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속한 팀은 개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었죠. 저 또한 제가 안 됐던 부분들을 많이 연습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을 거쳤던 것이 좋은 생각이었던 셈이에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도 영입 제한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경험이 좋은 배움이 됐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